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게임 장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본 모든 게임 장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늘 그래듯이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가 여기까지였을까요? 그러니 혹시 잘못된 정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뇌끈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PG는 롤플레이의 게임의 약자입니다. 오. 저는 총 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총이 RPG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롤플레이싱 게임이었군요. 이것이 바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매우 고전적이고 인기 있는 게임 장르죠. 서양에서 유래했습니다. 日本に導入された後は JRPG という新しいジャンルが高させました。 J はあまりジャパンの略字だろうですね。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RPG이지만 일본적인 요소가 더해진 것이죠. EV를 언잡하면 대부분 JAV만 알지 CAV, KAV, AAV 같은 건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인들은 브랜딩을 꾸 잘하는 편입니다. RPG의 매력 덕분에 이 장르의 게임들이 베트남에 쏟아들어와 게이머들의 36% 정도를 사로잡은 것은 놀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워럼 출근기, 티엔넝 맛방, 기엠탱 가은 게임들입니다. 넉레롱 온라인, 닌자 스쿨도 모두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 장르는 플레이어가 게임의 가상세계에서 하나 또는 여러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르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암살자, 정령, 경찰, 일반 시민, 노숙자, 심지어 마법사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베트남과 중국의 모든 종류의 마법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키운 모든 영혼들이 모쳐 한판 싸움을 벌인다면 저는 모두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RPG의 특징은 고유한 스토리라인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게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처럼 구성됩니다. 2025년 메타에 따른 인기 있는 스토리라인은 악마왕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고 깨어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것, 그리고 갑자기 힘을 각성하여 자신도 모르게 최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 온 쓰레기 소설들을 비꼬는 겁니다. 퀄릭터와 스토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퀄릭터에 몰입하여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힘, 지능, HP, MP 같은 능력치 시스템과 전태나 캔스트를 통해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혼자 플레이하면 지루할 수 있으므로 이 장르의 게임은 NPC나 다른 실제 플레이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대란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RPG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게임으로는 엘든 링, 겟 오브 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렉메스 50도 있습니다. RPG 장르의 하위 장르도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JRPG 외에도 액션 RPG, MMORPG,
로그라이크, 샌드박스 RPG, 전술 RPG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터제 게임은 말 그대로 터제로 진행되는 계진입니다. 이 장르의 전설은 포켓몬과 유이왕 카든 게임일 것입니다. 옛날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은 간이었습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가상 세계를 흔들었죠. 이것은 비단 전자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체스, 장기, 오모또 모두 털제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턴제 게임을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턴제 게임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명확한 턴이 있는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턴이 되면 이동, 공격, 방어 같은 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턴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턴이 됩니다. 그는 현재 상태가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구신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제대로 된 전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간이를 할 때는 매번 조준하고 발사력과 바람의 세기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턴제 게임의 기본적인 특징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생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논리해?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해? 천천히 해. 노인들이 게임하는 중이야. 제 새 채널처럼요. 턴제 게임의 가장 오래된 기반은 아마 체스일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죠. 나중에 포켓몬 같은 많은 전자게임 장르로 발전했습니다. 모험 장르나 심지어 턴제 RPG도 한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장르의 장점은 보통 사양이 가별다는 것입니다. 웹이나 휴대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항상 하드코어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어서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10판 연속으로 줄 때까지는요. 터제 게임을 말하자면 현재 꽤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민추 월람을 빠볼 수 없습니다. 턴제일 뿐만 아니라 카드 배틀 턴제입니다. 이거는 김용 무협 소설을 기나로 한 2D 무협 게임입니다. 어머나 혼탕한 자부. 사교 광상상주강 오만 정의 사악 천룡 사종 문파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협객을 모집하고 팀을 배치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매일 자동 사냥을 통해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문파도 김용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매우 다상하게 활용됩니다. 그는 시공을 초월한 협객 시스템으로 협객의 수가 100명까지 늘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탑을 오르고 자동 사냥을 하면 무료로 영웅 강화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만 KNB와 최고급 레드 장비 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메타면 양과 소용료 세트와 수순만 금원보를 받으세요.
이 코사를 입력하면 무한 전투력과 수심 톤의 금, 그리고 최고급 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윤국담 배우와 람프욱 배우가 양가와 소용려 역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출시되었고 V플레이가 500억 동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김용의 세계관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놓칠 수 없을 게다. 링크는 설명과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RTS 게임, 즉 실시간 전략 회의입니다. 이것은 텐제갱과 거리 정반대입니다. 던제 게임은 공격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스킬을 사용한 다음 다른 사람의 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시간 게임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해동해야 하며 터제 게임처럼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은 뚜뚜하고 사고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도 좋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RTS에는 주로 두 가지 게임 플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와 매크로입니다. 매이크로는 게임 내 각 무기와 유닝을 잘 제어하고 작은 결정과 조작을 개송해야 합니다. Мобинон комплекты полей, но комплекты полей также связаны с мобильны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매크로는 장기적인 전략에 중점이 둡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장기간에 걸쳐 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베트남에서 이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은 분명히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즈와 관련된 교훈들일 것입니다. 플레이할 때는 매 초마다 주민을 사고 군사를 사고 건물 짓고 시대를 발전시키는 등 꿈긴장해야 합니다. 반론 치트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 외에도 원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도 한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후 도타가 타착했습니다. 도타2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기반이 된 e스포츠의 거대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RTS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텀제 게임을 베껴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게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턴제 게임처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압도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잘못하면 비난하는 거죠. RTS 게임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플레이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많은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방어할 툴도 없이 이점을 얻고 상대방이 물리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플레이 방식을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다시 들으뇨 어이가 없네요. 스노우볼링이 맞는데 말이죠. 메오바 게임은 물티플레이컬 온라인 배틀 아레나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중사유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RTS의 화위 장르입니다. 실시간 전략 액션 게임과 비슷하지만 이제 이 장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별도의 장르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휴엔토일 모바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했을 때 꼰 재미있었지만 2018년에 서비스 종료된 것 같습니다. 모바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조종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조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상대방의 건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보통 두 팀이 플레이하며 각 팀은 3면에서 5면으로 구성됩니다. RTS와 비교하면 모바 게임은 자원관리 요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 조작과 궤인 기술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Q 플래시 E 콤보가 생겨서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우바 게임은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출시됩니다. 베트남에서 모두가 아는 게임은 류엔관입니다. 모바일 레전스도 있고 더 오랜된 바퀴도 있습니다. 모두 휴대폰에서 5대5 게임입니다. 바퀴오기는 3대3 맵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옛날에 플레이했을 때 꼭 재미있었습니다. 나중에 와일드 리프트도 나왔습니다. 휴대폰용 리그 오브 레전드죠. 하지만 리엔컨이 모바일 플랫페어를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와일드 리프트는 꼭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MOBA 게임은 세매 게임 시장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크고 웅장한 토너먼트가 많이 개최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언제 몰락할지 물을 깐다면 아마 페이커가 은퇴할 때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은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지르가 들어와 룰러를 데려오고 오너가 받아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FPS는 First Person Shooter의 약자입니다. 이 장르는 모두가 해봤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1인칭 시험으로 디자인된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은 더 현실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캐릭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3인칭 시점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무소, 슈팅 게임처럼요. FPS 게임의 전투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르고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액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플레이어에게 높은 손재주와 기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느깃한 속도로 플레이하며 스토리와 퍼즐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종류는 꿀 편안하고 한드코어하지 않아서 휴식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손이 느린 사람들에게요. 아니면 공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슈팅 게임이므로 FPS의 무기는 당연히 주로 총입니다. 소총, 권총, 기관단총, 샷건, 유탄 발사기 등 못든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가 총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라이팬, 콜, 야구방망이, 폭탄, 지라, 수로탄, 스모크, 플래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